교과서 첫 작품 창기파랑가 갑시다. 지금 보고 있는 데는 어딘 거냐면 이 창기파랑가 워크북을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일단 창기파랑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작품의 장르가 뭐야? 향가예요, 향가. 그러니까 향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겠죠. 자, 향가는 언제 작품? 신라시대 작품이고, 이 향가는 신라시대에 유행한 뭘로 기록했냐면 향찰로 기록했단 말이야. 근데 향찰이 뭐야? 음차하고 훈차.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렸는데, 음을 빌리면 음차, 차자가 우리 차용증 하잖아. 빌릴 차자야. 그래서 음을 빌리면 음차, 뜻을 빌리면 훈차 이렇게 부른 거야. 그래서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주체적으로 표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한자로 봐야 돼? 우리말이라고 봐야 돼? 우리말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향찰은 우리말이야. 그래서 국문학의 범주에 들어가. 원래 국문학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의 말과 글로 우리의 정서를 표출한 거야. 근데 여기서 향찰도 우리 글이라고 보는 거야. 한자를 빌려 썼지만. 그래서 향찰로 표기되었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향찰로 썼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냐? 한문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한자를. 우리 역사상 한문을 알고 있는 계층들은 다 무슨 계층? 대부분이 다 지배층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향가는 신라시대에 유행한 향찰로 표기되어 있으며 주로 승려, 화랑 등 귀족계층에 의해서 창작되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귀족계층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화랑들이 졌다 그러면 화랑, 예찬이나 추모. 승려들이 졌다 그러면 불교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형식은 4구체, 8구체, 10구체야. 4구체는 4줄짜리 서동요. 그리고 8구체가 4구체에서 10구체로 넘어가는 과독인데 우리 이제 학습할 때 나오는 모죽지랑각이 8줄로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19체 향가는 찬기파랑가, 또 우리 1학년 때 제망매가, 그런 것들이 바로 19체 향가에 해당하는 거야. 4구체, 8구체, 19체로 갈수록 완성형, 19체가 완성형이 된다 이렇게. 자, 문학사정의 최초의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 최초의 기록문학이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문학이 있긴 했지만 원시 종합예술이라 그래서 하늘에 제철 행사할 때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하잖아. 우가 막 하고 보잖아. 그래서 이런 행동적인 측면은 전위예술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춤 그쪽으로 가는 거고, 거기 안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잖아. 그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건 서사문학으로 간 거고, 거기서 부르는 노래들 같은 경우는 이 서정문학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그전에는 문자를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구전됐었는데, 이 향가는 최초의 기록문학이야. 바로 창작하면서 기록을 했다는 거지. 최초의 기록문학이고, 그 다음에 최초의 뭐가 돼? 최초의 정형시가가 된다. 최초의 정형시가 이렇게. 그래서 19체가 뭐라고? 완성형인 거야. 그래서 10줄짜리가 완성형. 완성형 19체 향가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일정한 정형시잖아. 정형시는 뭐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 19체 향가의 특징 한번 가보자. 여기서 보면 돼. 가장 정제된 형태고 산해가라고도 부르고요. 기본이 442야, 기본이. 근데 442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5, 3, 2 또는 3, 5, 2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찬기파랑가, 이건 양주동 박사 해석이 아니라 김한진 박사 해석이라서 여기는 5, 3, 2로 되어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몇 당 구성을 취한다? 3당 구성을 취한다. 그리고 마지막 2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낙구라고 부른다는 거. 그리고 낙구의 첫머리는 뭘로 시작해? 감탄사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게, 이 감탄사라는 역할이 분명히 있겠지. 그럼 두 가지야, 크게. 앞에 나타난 정서 있지. 정서가 거기에 다 집약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집약하고 나서 정서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거야. 전환돼. 그래서 마지막 2구 낙구라고 했죠. 낙구의 첫머리는 감탄사로 사용했고, 이게 시상을 집약하고 어떻게 한다? 전환한다라는 것이겠지. 근데 여기 딱 보면 형식적인 특징이 이 두 개지. 몇 당 구성? 3당 구성. 그리고 낙구의 첫머리 뭐? 감탄사로 제한되어 있지. 이런 게 뭐와 비슷하다? 뭐와 비슷해? 이런 특징 때문에 향가가 후대 어디에? 시조의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는 거야. 시조가 우리 3장 6구 45자 대어잖아. 그러니까 3장 구성, 3당 구성. 마지막 첫머리는 삼음절로 제한이 되지. 그러니까 초기에는 감탄사 형태로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훗날 시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본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다시 했지만 창작계층은 주로 뭘 알아야 돼? 한문을 구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한문을 구사할 수 있는 승려계층, 불교. 왜
신라에는 뭐가? 불교가 가장 융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적인 내용들이 승려들에 대한 불교적인 내용, 그리고 화랑들의 화랑 예찬이라든지 화랑을 추모하는 내용들, 그리고 가끔은 유교적인 내용도 있긴 해요. 여기 나온 작품들을 보면 서동면 화랑가는 사구체고요. 모죽질환가 뭐 이런 것들은 다 팔구체가 되겠고, 창기파랑가, 그다음 뭐 처용가, 제망매가 이런 것들은 들어봤죠? 안민가 이런 애들은 19체 한가가 되고, 이 안민가가 유교적인 노래가 되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최초의 기록문학이고 최초의 정형시가라는 것도 저희 국문학사들 의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작품으로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바로 향가가 되겠어요. 자, 그럼 교과서 찬기파랑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찬기파랑가 제목이 뭐야? 찬 기파랑가라는 뜻이야. 기파랑은 화랑의 이름이니까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 또는 예찬하는 노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찬기파랑가입니다. 아까 이게 몇 구체 향가라고 이게? 몇 구체 향가? 19체 향가. 그럼 옆에 있는 한문에 봐봐.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다 해서 몇 줄로 되어 있어? 10줄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19체 향가고요. 낙구의 첫머리는 아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낙구의 첫머리는 뭘로 되어 있다? 감탄사로 되어 있다. 이게 향가의 기본이에요. 그럼 원래 향가는 뭘로 기록되어 있겠냐? 옆에 있는 이 원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원문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음차나 훈차지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전 아니야? 그치? 이걸 완벽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니 없겠니? 없지. 그래서 해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 그래서 지금은 전통적으로 지금 2022 개정을 했잖아 우리가. 우리가 2022 개정 첫 세대잖아. 2022 개정 이전에는 여기는 이제 김한진 해독으로 되어 있는데 2015 개정 또는 그 2009 개정에서는 양주동 해독이 훨씬 더 많았었어. 그래서 이건 조금 그동안 봤던 거랑은 좀 다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 충담사가 좋습니다. 일단 이게 몇 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조금만요. 여기 접속이 조금 불량하면 자꾸 빠져. 이렇게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자,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거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한행, 이행, 삼행, 사행, 오행이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 시작할 기해서 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기가 되겠죠. 해석 한번 해볼까? 자, 읽어볼게요. 학교에서 했죠, 이거? 학교에서 했어요. 느껴본 바람에 라는 거야. 느껴본 바람에. 옆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곰은 보통 두 가지 의미예요. 강세전미사. 그러니까 강세, 강조하는 거. 두 번째가 뭐면서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느껴봄 그러면 흐느끼며 이런 뜻이야. 밑에 옆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해석 보이지? 책 옆에 해석이 되어 있어.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런 뜻이야. 흐느끼며 바라봄에. 왜 흐느끼면서 바라보겠니? 그건 아직 안 나와 있지. 자, 뭘 바라보는지 볼까요?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간 달아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슬 밝힌 달이 이런 뜻이야. 이슬을 밝힌 달이 이렇게 흐느끼며 바라보는 거야. 뭘 바라보느냐? 이슬을 밝힌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나간 언저리에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달이 흰 구름을 따라서 쫓아간 언저리에라는 뜻이야. 그럼 지금 이곳에 달이 있어 없어?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나갔지. 그럼 여기에 달이 있어 없어? 달이 없어요. 뭘 쫓아갔어요? 흰 구름을 쫓아갔지. 그런데 여기서 이 달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달이 기파랑을 상징해요. 그러면 왜 기파랑을 상징한다고 봤냐? 달의 특징이 뭐니? 밝게 빛나지. 그리고 어떻게? 높이 떠있지. 그래서 이 달은 기파랑을 상징하면서 광명, 밝게 빛나는 존재래요. 또 모두가 우러러보는 고매한 인품을 가진 기파랑인 거야. 근데 그 기파랑이 따라간 게 뭐라고? 흰 구름을 따라갔지. 그럼 흰 구름이 기파랑이 쫓아가는 것이니까 기파랑의 이상인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기파랑은 지금 현재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기파랑의 부재입니다. 기파랑의 부재를 알 수 있어요. 흰 구름 쫓아 떠간 언저리에
언저리에. 여기까지 일단 살짝 봐볼게요. 그래서 지금 공간적 배경이 나오죠? 시간적 배경도 나오고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나간 언저리에 이렇게 모래가른 물서리여해라고 있어요. 물서리여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가 되겠냐? 물서리여는 옆에 해석 나와 있죠? 자, 물서리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보면 나와 있잖아. 이렇게 모래 가른 물가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앞에가 모래 가른 물서리 여행이 그러면 물가에 이렇게 모래 가른 물가에 뭐가 있어? 물가에 뭐가 있어? 기랑에 즈지올시 스프리어라고 했죠. 기파랑에 즈지라면 원래는 즈이야, 모습. 이걸 왜 선생님이 해주냐면 뒤에 동동에서도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즈 그러면 모습이었어. 즈에다가 이가 붙으면 뭐가 되겠니? 모습 이가 되겠지. 그래서 즈지. 즈 다음에 을이 붙으면 즈들이지. 모습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래가른 냇가에 기파랑에 모습이올시 모습이구나 수풀이여라는 뜻이죠. 그럼 이 수풀이 누구의 모습인 거야? 수풀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한 거야? 기파랑. 그래, 기파랑의 모습이구나 수풀이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수풀에서 뭘 발견했다고? 기파랑의 모습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풀은 깨끗하고 푸릇푸릇하니까 생명력을 나타내는 존재로 누굴 뜻한다고 이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한 거야? 기파랑의 모습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게 너네 학교 수업에서 2022 개정은 아직 뭐 수업을 처음 하는 거라 선생님들도 오랫동안 수업한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냐가 제일 중요한데, 자, 질문 던져볼게요.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을 좀 떠올려봐요. 이 작품에서 기파랑을 상징하는 시어가 몇 개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일단 이 비상강 출판사에서는 몇 개로 나오냐면 2개로 나와요. 기본적으로 2개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달과 마지막에 잣까지예요. 그 기파랑을 상징하는 건 이 2개예요. 숯불은요? 그러니까 아니 이 비상강 출판사에서 교사용으로 나올 때는 2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수풀은 이렇게 봐요. 달이잖아. 달이라고 해서 그 달과 관련된 언급이 아예 안 돼 있지. 달 자체가 그 뭘 상징해? 기파랑을 상징하는 거야. 그런데 우선 수풀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한 거야? 기파랑의 모습을 수풀에서 발견한 거잖아. 그래서 이걸 수풀을 기파랑의 상징으로는 보진 않아. 기파랑의 모습을 발견한 거라고 봐.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 봐, 앞에 기파랑의 모습이구나 수풀이요 이렇게 돼 있지. 기파랑이라고 말이 명시되어 있잖아.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수풀이요 이렇게. 그래서 학교 수업을 기억을 떠올려봐. 만약에 학교에서 2개라고 했다면 뭐가 되겠어? 달과 잣까지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4개라 그랬다면 뭐가 포함된다는 거야? 이 수풀이 포함될 수 있어. 하나는 그 밑에 또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해석을 잘 봐. 흐느끼며 바라보네. 이슬을 밝힌 달이 흰 구름을 쫓아간 언저리에, 이런 뜻이야. 흰 구름을 따간 언저리에 모래가는 언저리 없어졌지? 모래가는 냇가에 뭐가 있어? 기파랑의 모습이로구나 수풀이요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풀에서 깨끗하고 생명력, 물가에 있는 수풀에서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기파랑의 모습을 발견한 거야. 이렇게 발견한 거랑,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2개, 4개로 구분한 건 상징 자체는 달이고 발견한 건 이건 수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파랑의 고매한 모습이겠죠. 뭘 통해서? 달을 통해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석됐죠? 다음 가볼까? 자, 그 다음 세 줄입니다. 5, 3, 2로 이루어져 있어. 5, 3, 2로 이루어져 있어. 2로 날이 제벽에라고 있는데 여기는 제벽은 조약돌입니다. 조약돌. 누구의? 1호 냇가의 조약돌에라는 뜻이야. 1호, 그러니까 1호 내니까 그 냇가 이름이 1호인 거야. 1호 내 조약돌에 봐봐. 여기도 봐봐. 조약돌에 낭이여 지니더시온 낭이 기파랑이죠.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존나라죠. 그러면 쫓고 싶다 하거든. 마음의 끝을 누구의? 기파랑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기파랑의 마음의 끝이 어디에 있어? 어디에 담겨 있어?
기파랑의 마음의 끝이 어디에 담겨 있어? 조약돌에 담겨 있는 거야. 이로 내가 조약돌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조약돌에 있는 마음의 끝을 어떻게 하겠다? 따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기파랑을 상징하는 게 두 개라 그러면 달과 잣까지. 만약에 네 개라고 한다면 저 위에는 숲풀과 뭐가 돼? 조약돌까지. 조약돌은 내가 있는 조약돌이니까 물에 의해서 어떻게 돼 있어? 둥글둥글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원만한 성품. 여기는 깨끗한 성품. 여기는 원만한 성품. 이렇게. 마음의 끝을 뭐 하겠다? 따르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약돌에 있는 기파랑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다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서가 되면서 기파랑을 뭐 하고 싶은 마음? 따르고 싶은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기파랑의 고매한 모습이야. 응? 기파랑의 고매한 모습과 기파랑의 이상. 그리고 그런 기파랑의 모습을 뭐 하고 있다? 따르고 싶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기, 서야, 5, 3. 마지막이 낙구가 있겠지. 낙구 갑니다. 감탄사죠.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 19채한가의 특징이야. 잣까지 높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 못할 두폴 곧가려. 그러니까 눈이 못 덮을 곧가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 덮을 수 있다, 못 덮는다. 덮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조차도 덮을 수 없는 기파랑이여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도 또 차이를 한번 볼까? 지민아. 잣나무 가지 높아. 잣까지 높아잖아. 이게 기파랑의 모습이라고 뭔가 말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는 상징이야. 달과 같이. 나머지는 기파랑의 모습이구나. 수풀이요. 이거고. 또 조약돌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이니까 낭이 지니시던 다 지니고 있고 보이는 거잖아. 아니, 얘는 그냥 잣가지야. 그래서 잣가지는 기파랑을 상징하고요. 시련에 굴하지 않는 기파랑의 기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련에 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시련이 뭐가 된다고? 눈이 되는 거야. 눈이 못 덮을 꽃가려. 꽃갈모자처럼 위에 삼각형 모양 꽃갈모자 있지? 꽃가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꽃갈은 가지의 이제 밑부분이 기파랑의 꽃갈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고매한 인품에 대한 뭐가 되겠어? 찬양이 되겠지? 찬양. 고매한 인품에 대한 찬양. 위에 기상이에요. 기상. 기파랑의 기상. 이렇게.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지? 정서가 어떻게 돼 있다? 집약돼 있다고 했잖아. 라고 했어. 그러면 집약이라는 말은 모아두는 거잖아. 어디에 있는 내용을? 위에서 말하는 내용을 집약한 거야. 그러면 정서가 집약됐잖아. 그럼 위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기파랑의 고매한 정서에 대한, 고매한 어떤 인품에 대한 따르고 싶다, 쫓고 싶다라고 했지. 그럼 우린 뭐라고 불러? 흠모, 그리움, 이거야. 그리움. 그래서 여기는 그리움과,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이 집약되어 있는 거야. 근데 정서의 집약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고? 전환도 있다고 했지. 그래서 전환되는 거야. 뭘로? 찬양과 추모로 전환시키는 거야. 이렇게. 추모. 그러니까 기파랑을 추모라고 보면 기파랑이 이미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아까 짐작하는 건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언저리야. 기파랑이 없는 곳이지. 그래서 앞에는 이제 그리워하고 흠모하지만 저 아야를 기점으로 해서 넘어가서 찬양하면서 찬양에서 뭘로 마무리해요? 추모로 마무리한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서의 집약과 전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과 추모로 전환된 거예요? 전환된다고 봐. 그러면 추모로. 전환된 거는 앞에 내용은 찬양과 추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된 정서가 앞에 있는 건 뭐야? 흠모와 그리움. 따르고 싶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네. 그래서 따르고 싶다니까 그리움. 그리워하다가 뒤에서는 뭐 추모의 정을 보이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뭐 드라마틱하게 정서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라는 정서에서 앞에서는 흠모하고 그리워하고 이러다가 뒤에서는 찬양하고 추모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기파랑이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잠시만. 이렇게.
요거는 이제 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내일 학교 또 교과서 한번 보고 선생님이 보고 또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더 해야 될 부분은 그때 가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근데 고전이 이제 김한교사의 고전이 나오잖아. 고전의 첫 번째는 요약 정리가 아니야. 고전의 첫 번째는 직역이 돼야 돼. 무조건. 뭐가 나와? 옆에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야. 흐느끼며 바라보면 이런 거 안 나와. 뭐가 나와? 이 원문만 딱 나온다고. 해석본 없이.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첫 번째는 해석.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리고 표현법. 이런 것들이겠죠. 자, 다시 질문할게요. 기파랑의 모습을 상징하는, 기파랑을 상징하는 건 두 개. 뭐야? 달과 잣나무 가지. 그렇죠. 달과 잣나무 가지, 잣가지. 달이 상징하는 건 어떤 기파랑? 모두가 우러러보는 광명의 존재로서의 기파랑. 잣가지는 시련에 굴하지 않는, 시련을 이겨내는 기파랑. 이렇게. 그럼 기파랑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화자가 보는 건 뭐 있어? 수풀과 조약돌.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요건 선생님의 의견은 또 선생님 무조건 들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기파랑을 상징하는 건 두 개다 그러면 저렇게 두 개 쓰고, 만약에 저것도 기파랑이 상징하는 건 네 개다 그러면 저것도 같이 포함시키자. 자, 지민아 다 썼어? 네.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상징하는 건 두 가지란 말이야. 달과 잣나무 가지. 이렇게 돼. 달은 광명의 존재. 만인이 우러보는 고귀한 존재. 이거야. 그래서 기파랑의 인품. 잣가지는 눈이 못 덮을 거잖아. 눈이 덮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존재. 기파랑의 높은 기상.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 잣나무 가지에 대비되는 게 눈이잖아. 눈. 잣나무 가지를 덮는 존재. 시련과 역경, 불의. 그러니까 눈이 덮지 못할, 못 덮을 고가려라고 나와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걸레, 향가 몇 구체? 19채 향가가 되겠고, 성격은 추모적이죠. 그리고 예찬적이고, 서정적이라고 말하면 이게 주술적인 내용도 없고 정치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냥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 애틋한 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서정적이라고 말합니다. 때는 신라 경도광 때고요. 기파랑의 인품,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예찬과 추모, 마지막에 예찬과 추모가 있죠. 그리움도 있고요. 특징, 기파랑의 인품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자연물 두 개, 뭐죠? 달과 잣가지가 되겠죠. 주술성이나 종교적인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순수 서정시다라고 했죠. 여기에 종교적인 내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화랑 예찬은 주술성도 없어요. 그럼 주술성이 뭔데? 샤머니즘 포함, 토테미즘, 샤머니즘 다 똑같아요. 또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의 차이가 뭐죠? 토테미즘은 토템이고 샤머니즘은 샤머니즘이고 동물이나 사물이냐 뭐 그런 차이가 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술성이라고 말하는 건 주술성은 어렵게 보지 마. 말이나 행동에 특정한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거야.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주술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막 주문을 외우잖아. 아브라카타브라 주문을 외우잖아. 그거 외워. 이 주문에 뭐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야. 뭐가 있다고 믿는 거야.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거야. 닭의 목을 쳐. 그 피를 막 뿌리지. 그러면 그 행위에 뭐가 있다고 보는 거야. 신비한 힘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런 걸 주술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대표적인 주술성 있는 작품이 뭐냐면 제망매가야. 제망매가는 그 노래를 불렀더니 그 태운 종이가 서방 정토로 날아간 거야.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그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간다? 극락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런 믿음. 이게 주술성이죠. 근데 여기는 주술성이 없어요. 종교적인 성격도 없고 불교적인 성격도 없고 그냥 순수 서정시가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 작품 구조도 이렇게 갔어요. 작품이 기서결인데 5행, 3행, 2행 이렇게 되어 있고 5행, 3행, 2행 달과 같은 기파랑의 고매한 모습이죠. 달. 그리고 기파랑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찬양이야. 그래서 기파랑의 고매한 모습을 그리워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찬양과 추모가 드러났다는 거고 그래서 고매한 인품은 잣가지, 높은 모습은 달 이렇게 두 개가 담겨 있죠. 다음 작품의 형식상 특징 한번 가볼까요? 교과서야 교과서?
교과서라고 돼 있는 책. 작품의 형식상 특징. 아까 19체한가였고 19체한가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첫 부분의 감탄사 아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이는 이제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 훈모의 정서를 어떻게 고조, 집약이라고 봐도 돼. 고조가 집약이고 이렇게 가다가 찬양, 추모하는 것으로 시상이 어떻게 마무리돼. 전환되면서 마무리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부분 정서는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 훈모, 뒤는 찬양과 추모 이렇게 전환된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19시한가는 시상을 3단계로 전개하고 결국의 첫 부분이 감탄사로 시작하지 여기에 이제 훗날 어디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시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이거 향가의 문학사는 같이 해서 우리말을 적기 위해서 한자를 그대로 쓴 게 아니잖아. 한자의 음과 뜻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고친 거거든. 우리말 전체 조산 어미까지 싹 다 쓸 수 있는 게 향찰이었어. 그래서 향찰을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신라인의 사상과 감정 표현을 뭘로 했다고? 우리말로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향찰도 우리말이라고 본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말이니까 우리 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거야. 한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것으로 바꿔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주체적인 태도가 드러나. 그래서 향찰 그러면 주체적인 태도가 꼭 들어가야 돼. 알겠죠? 다음. 자, 학습활동은 찬 기파랑가 했죠? 기파랑의 다음 시의 상징점이 두 가지였죠. 달과 뭐 잣나무 가지. 그 다음에 했죠.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그리워하지, 추모와 찬양 이렇게 됐지. 다 했던 거 앞에서. 그다음 구구의 첫머리 감탄사 아가 가지는 역할 계속 나오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돼. 아야는 앞서 전개된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 훈모의 정을 어떻게 고조, 집약해 주는 거고. 집약해 주는 거고. 그를 찬양하고 추모하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할 수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약과 전환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다음 19체한가 특징. 19체한가는 시상을 3단 기서결 3단 구성. 결국의 첫머리 낙구죠. 낙구는 감탄사로 시작하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나 시상을 집약하면서 마무리 진다라고 했죠. 이게 향가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다음 넘어갈게요. 이게 모죽지랑가라고 해서 해볼 텐데 이 모죽지랑가도 특히 모죽지랑가인데 얘도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양주동 해석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 김한진 해석으로 보게 되겠죠. 이거 몇 페이지지 이거? 6페이지. 6페이지. 교과서 6페이지야. 아 거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가봅시다. 모죽지랑가인데 일단 옆에 한문이 몇 줄인지 봐봐.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이지? 그러니까 얘는 몇 구체 향가? 8구체 향가가 되는 거야. 8구체 향가. 그러면 앞에 있는 찬 기파랑은 19체 향가잖아.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자면 뭐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 모 죽지랑가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야. 4구체, 8구체, 19체로 발전해 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모 죽지랑가 빨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합시다. 모는 무슨 뜻이야? 추모하는 거야. 추모한다. 누구를?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라고 했지. 그럼 죽지랑이 이미 어떻게 된 거야? 죽었죠. 죽은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입니다. 이제 드고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자, 가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에서 여기에 있는 그 해석으로 가기가 연계성이 좀 떨어져. 워낙 옛날 말이라. 그래서 얘는 암기를 좀 해야 돼. 암기를. 다시 가보자. 간봄, 못 오림에라는 뜻이야. 간봄, 지나간 봄은 못 옴으로, 오지 못함으로 이렇게. 지나간 밤이 오지 못함으로. 왜? 지나간 봄은 뭐가 되겠니? 죽지랑과 함께했던 봄인 거야. 그 간 봄은 못 오니. 더 크게 볼까? 이렇게. 간봄, 못 오림에. 죽지랑과 함께했던 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죽지랑이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모달 기으샤 우롤 이 시름이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모달 기으샤 그러면 살아계시지 못하여 이렇게 해석해요. 살아계시지 못해서 우울 이 시름이란 뜻이야. 그럼 내가 우울과 시름의 원인은 뭐가 되겠니? 죽지랑이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살아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지나간 봄은 오지 못할 거야. 그래서
살아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우울과 싫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행을 잘라서 죽어 돌아오지 못하는 임에 대한 뭐가 슬픔이 되겠지. 여기서도. 그러면 찬 기파랑에서 맨 처음에 흐느끼며 바라보매라고 했잖아. 그것도 왜? 기파랑이 떠난 것을 슬퍼하는 거야. 그래서 흐느끼며. 여기서도 죽지랑이 죽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서 우울과 근심, 싫음을 느끼는 것이겠죠. 이렇게. 가령이 재밌게 놀다 왔어? 보여? 잘 안 보여? 안경 놓고 왔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앞으로 와. 그리고 다시 이따 좀 한 번 더 할 거니까. 다음. 모든 곳 발기시온이라고 해서 모든 곳이라고 하니까 모든 곳이 해당하잖아. 모든 곳. 근데 앞에 보면 해석에는 전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각, 건물. 모든 곳 발기시온. 모든 것을 밝히시는 이거 뭐야? 앞에서 했지? 모습. 그래, 모습? 이. 그래, 즉, 모습이니까 모습이. 모든 곳 밝히시던 모습이 해남. 해는 해년자야. 해가 뭐 할수록? 갈수록 헐리져라고 해서 해가 갈수록 어떻게 되는 그 모습이 사라져 간다는 거야. 정각을 밝히는 그 모습이 해가 갈수록 어떻게 돼? 사라져 간다는, 헐어져 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 헐어져 가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님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야. 어떤 모습에? 죽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되겠죠. 죽어가는 님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다음. 눈이 도랄 없이 되어옷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이 도랄 없이 되어옷 이렇게 돼. 그러면 해석을 보면 자 해석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눈에 도름이 없이 저를 이라고 나와 있어. 어디냐? 눈에 도름 없이 저를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눈에 도름이라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이승에 있어, 저승에 있어? 저승에 있어. 그러니까 눈에 도름이라는 얘기는 저승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는 거. 저승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만나보기 어찌 이루리라는 거야. 만나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승으로 눈에 돌림 없이 저를 만나보기 어찌 이루리라는 거야. 그러면 현세에서는 그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게. 죽지랑과 함께 했던 봄이 다시 오지 못하매 살아계시지 못하여 우울과 이 시름. 모든 것을 전각을 밝히시던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헐어져 눈에 도름 없이 죽음 없이 저를 만나보기를 어찌 이루리 이라는 뜻이야. 죽지 못하면 만나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에는 님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여기는 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되겠죠. 마지막 낭이여. 이 낭이 누구야? 죽지랑. 낭이여. 그리워하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낭이여. 그리워할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다복수 우거진 무덤에서 잘밤이 있으리라고 했죠. 여기서는 함께 잘밤이 있으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언젠가는 죽지랑을 만나볼 날이 뭐 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고 재회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보짓 구렁은 다복수 우거진 무덤 이런 뜻이니까 재회의 공간이겠죠. 내가 죽어서 만나보길 기대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당신의 무덤을 찾아가 그 옆에서 하룻밤 자겠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어쨌든 이건 재회에 대한 기대가 되겠고 재회에 대한 소망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거는 해석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여기 있는 현대어풀이하고 요걸 두 개를 맞춰보고 본문을 통해서 이것만 보고 해석이 다 돼야 돼. 알겠죠? 자, 가볼게요. 쌤. 근데 얘는 기승전결인데 3단 구성으로 봐요? 아니요. 얘는 8구체 항가니까. 아까 3단 구성은 19체 항감 아니야. 그래서 19체 항가는 완성형이니까 3단 구성에 낙구의 첫머리 감탄사 있지? 그렇게. 얘는 이거는 나눈 거마다 다른데 지금 2022 개정이라고 그랬잖아. 그 개정에서는 이걸 딱 4 두 개로 나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2022 개정 나오면서 이 비상 출판사에서는 이걸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본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첫머리를 감탄사로 안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가 했던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은 19체 향가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표현 방식의 차이 한번 가보자. 참 기파랑가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잣나무 가지, 달 등 자연물에 비유하여 기파랑을 예찬하고 있고요. 모둑지랑가는 과거, 현재, 미래 순이야. 앞에 지나간 봄, 과거. 그 다음에 죽어가는 모습, 현재. 그 다음에 미래, 함께 잘 밤 이슬이. 재회에 대한 소망.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죽지랑을 추모하고 있어요. 화자의 태도, 참기파랑가는 기파랑의 고매한 정신세계를 우러르면서 따르고자 하고, 모둑지랑가는 죽지랑의 과거를 추억하면서 재회를 소망한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 작품도 주술성이 있다 없다? 주술성이 없는 순수 서정시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이거 향가잖아. 향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져요. 요거 꼭 해주세요. 앞에 있는 모든 향가는 다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배경설화 꼭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쉬었다 합시다.